노즐이 닳는 거요. 그냥 부품이 좀 낡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건 사실 생산성을 갉아먹는 아주 근본적인 물리 문제, 또 공학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노즐 마모가 대체 어떻게 공기 흐름의 물리학을 뒤흔들고 에너지 전달을 막아서 결국 우리 생산성을 뚝 떨어뜨리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주 정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블라스트 장비 쓰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아니, 처음에 그렇게 쌩쌩하던 장비가 왜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지는 걸까? 하고 말이죠. 바로 이 흔하면서도 정말 치명적인 문제, 그 한가운데에 노즐 마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능 저하의 원인을 한번 체계적으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압력 문제부터 짚어보고요. 이게 왜 공기 흐름이랑 압축기 용량하고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효율 붕괴로 이어지는지 볼 겁니다. 중간에 나타나는 좀 특이한 현상도 분석해보고 마지막엔 그래서 언제 교체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까지 딱 제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압력 문제죠. 성능이 떨어진다 싶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겁니다. 노즐이 닳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시스템 압력이 뚝 떨어집니다. 이 압력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연마제 알갱이들을 총알처럼 쏘아보내는 힘, 즉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압력이 손실된다는 건 그냥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전달 효율이 엉망이 되고 결국 세척 능력 자체가 약해진다는 뜻이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공기 흐름과 압축기 용량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아니, 노즐이 좀 닳았다고 왜 압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물리적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죠.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노즐의 구멍, 즉 보어 직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노즐이 마모되면 이 구멍이 점점 넓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새 노즐의 구멍이 8mm였다고 해봅시다. 이게 닳아서 10mm가 되면요, 예전과 똑같은 압력을 유지하려고 해도 훨씬 더 많은 공기를 빨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압축기가 최대로 뿜어낼 수 있는 공기량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공급이죠. 그런데 마모된 노즐이 공기 더 줘 하고 요구하는 양은 이 한계를 훌쩍 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수요가 공급을 이겨버리는 순간 시스템은 더 이상 압력을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적인 인과관계입니다. 아주 명확하죠? 압축기는 정해진 만큼만 일하는데 노즐은 계속 더 많은 공기를 달라고 하니 결국 시스템 전체의 압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효율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보겠습니다. 압력이 떨어지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작업 효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블라스트 작업 속도는요, 압력 변화에 생각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압력이 바로 연마제 입자의 속도, 그리고 그게 부딪혔을 때의 충격 에너지를 결정하니까요. 그래서 압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해도 실제 성능은 확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아주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원래 8mm짜리 새 노즐을 썼다고 칩시다. 이게 닳아서 구멍이 10mm가 됐어요. 처음에 100%였던 작업 효율, 과연 몇 %까지 떨어졌을까요?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남아있는 세척 효율은 고작 64%입니다. 압력이 좀 떨어졌을 뿐인데 전체 성능의 3분의 1 이상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새 노즐과 닳은 노즐의 생산성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사라진 이 36%,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고스란히 늘어난 작업 시간이고 또 낭비된 운영 비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좀 흥미롭습니다. 바로 불안정한 특이 현상인데요. 노즐이 닳아가는 과정에서 아주 역설적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죠.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라발 노즐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쉽게 말해서 입구를 좁혔다가 출구를 다시 넓히는 특이한 모양인데요. 이 구조가 압력 에너지를 속도 에너지로 바꾸는 데 가장 효율적입니다. 유체를 초음속으로 쏴주는 말 그대로 연마제 입자를 가속시키는 데 있어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게 노즐 마모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모가 가장 심한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노즐 출구 쪽으로 이동하거든요.
바로 이 과정에서 정말 우연히 노즐 내부 모양이 아까 말한 그 효율적인 라발 노즐과 비슷하게 깎여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잠깐이지만 새 것보다 오히려 성능이 더 좋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건 아주 잠깐 나타나는 불안정한 현상일 뿐이고요. 사실은 나 이제 수명 다 됐어요 하고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능 좋아졌네 하고 그냥 쓰다가 교체 시기를 놓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야겠죠? 도대체 언제 노즐을 교체해야 하는가? 이제부터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명확한 행동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1.5mm. 이게 바로 우리가 노즐 교체를 결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기준선입니다. 자, 그럼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노즐 구멍 직경이 원래보다 1.0에서 1.5mm 정도 커졌다? 그럼 바로 교체해야 합니다. 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려면 당연히 주기적으로 노즐 치수를 재봐야겠죠? 그리고 애초에 보론 카바이드 같은 마모에 아주 강한 소재를 쓰는 게 장기적으로 공정을 안정시키고 효율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노즐 마모는 그냥 겉모습이 좀 낡아가는 그런 미용적인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시스템의 공기 흐름 물리학 자체를 바꾸고 에너지 전달 방식을 왜곡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노즐 마모를 관리한다는 건 단순히 부품 하나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시스템의 물리학을, 그 효율을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